본인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최종 후보에 올리고 심지어 후보 1순위에 올리고 면담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면담을 안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 3순위를 뽑아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프리패스가 아닌 뭡니까? 홍명보 감독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이인생 이사가 거꾸로죠. 유럽 가서는 그들의 생각을 듣고 판단했다면 여기서는 홍명보 감독한테 대한축구협회의 기술 철학, 운영 방안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인생 이사가 PT를 한 거죠. 네, 볼러TV 성욱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7월 22일 월요일 오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간 계속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던 국가대표팀 선임 과정과 또 왜 그런 선택들을 했는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좀 빠르게들 냈죠. 냈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정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협회 입장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대표팀 선임 과정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들도 있었고 비판이 있었던 부분들을 인지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력강화위원회 선임,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물러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클린스만 경질이 되고 나서 2월 20일에 곧바로 전력강화위원장을 선임을 했고요.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 10명, 고정원 김포감독, 박성배 숭실대 감독, 박주호 해설위원, 송명원 광주FC 전 코치, 윤덕여 세종스포츠토토 감독, 윤종환 강원FC 감독, 이미연 문경상무감독, 이상기 QMIT 대표, 이영진 전 베트남 대표팀 코치, 정경준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 이렇게 쭉 발표했습니다. 10명이고 이제 5차에서 1차 후보 11명, 외국인 6명, 한국 5명 이렇게 선정을 했고 외국인 지도자 화상 면담을 실시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7차에서 4명 면담을 했고 이제 7차된다. 이 4월달에. 그리고 6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최종 1, 2, 3, 4순위 후보자를 선정을 했다. 다만 외국인 3, 4순위 후보자는 최적임자라는 판단이 들지 않아서 실무 협상에서는 제외를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려져 있는 그 1순위 제시마 씨 이렇게 좀 협상했던 부분들 4월 30일에서 5월 10일까지 최종 3명을 확정을 했다. 그리고 후보 3명과의 면담과 협상 선정 후 이사회 추천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한 이후에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가서 만나고 돌아온 그 두 분인 거죠. 나머지 한 명은 홍명보 감독이고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긴 한데 6월 25일 정혜성 위원장이 이 외국인 감독 2명 박은하 감독 거스포의 감독 화상 면담을 실시까지 했고 그런데 정혜성 위원장이 여기에서 화상 면담하고 27일에 정명구 시장한테 이걸 보고한 이후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의문으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은 딱히 설명은 되어 있지 않고요.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보다는 최종 후보 3인에 대한 후속 절차, 면담, 협상, 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 요거를 진행하는 걸로 기존 전력강화위원들이 모두 동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결정에 따라서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외국인 후보 2명을 직접 만나는 일정을 잡아서 독일하고 스페인 가서 각각 만나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홍명보 감독은 감독을 안 하겠다고 계속 했었기 때문에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를 몰랐다는 게 협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귀국 후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이 성사가 되질 않거나 면담 후라도 감독 선정이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1순위인 홍명보 감독이 아닌 나머지 2명하고 계약을 2명 중에 1명과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거절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비해서 외국인 감독 2명을 이제 대기를 시켜놓은 거였는데 홍명보 감독이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꿔서 수락을 하면서 이제 외국인 감독 2명은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협회 밝힌 내용을 보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애초부터 1순위로 홍명보 감독을 올렸다. 면담이 안 되고 홍명보 감독이 거절할 경우를 대비해서 외국인 감독 2, 3순위인 외국인 감독을 만나고 온 거다. 뭐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1순위가 수락을 하면서 홍명보 감독으로 확정이 됐다. 그 뒤로는 뭐 우리가 지금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6일에 홍명보 감독이 조건부 수락 의사를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 7월 7일에 울산 구단이 수용을 그리고 7월 7일 오후 2시에 곧바로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언론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에 기자회견을 했고요. 7월 13일에 서면 결의를 통해서 이사회가 통과가 되면서
네, 발표가 됐고 취임식은 따로 없이 지금 네, 유럽에 나가서 선수를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좀 만났다는 보도가 뭐 나왔습니다만 그 뒤 김민재 선수 만났고 오늘 보면 이제 세르비아까지 건너갔어요. 굉장히 바쁜 일정입니다. 런던에서 독일 미넨 갔다가 또 마인츠 있는 이제 이재성 선수 만났고 세르비아 가서 황인범, 설영우 선수 만난 다음에 이제 이미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고 이제 돌아오는 보고하는 시간이 있겠죠. 뭐 취임식도 안 했는데 그런 보고도 안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아마 이달 말쯤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팬들의 뭐 궁금증은 전혀 풀리지 않고 있고 또 여전히 그 홍명보 감독 선임을 미리 정해놨다 이런 세간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그건 이렇습니다. 이런 공지사항 형식의 Q&A를 추가로 오늘 또 이렇게 올렸어요. 오늘 그러니까 오후 1시 29분 47초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비판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이렇게 좀 해놨는데 첫 번째 전력강화위원장 사의 표명 후에 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면담 협상을 이어받은 것은 규정에 맞는 거다. 이런 거죠. 네, 협회 정관 제49조 및 52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계속 함께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려받는 것, 그 업무를 이어받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면담할 때도 협회 변호사와 함께 나가서 계약의 제반사항 대부분을 조율을 해놨다. 자, 두 번째, 최종 외국인 감독 후보 2명은 대면 면담으로 한국 대표팀에 대한 분석 등을 평가받은 반면 홍명보 감독은 그런 평가 과정이 없이 프리패스로 면접 없이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인데 저는 네, 이 부분에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외국 감독들과는 유럽 면담 일정이 순조롭게 잡힌 반면 홍명보 감독의 경우 며칠 전 홍 감독이 K리그 경기 전 인터뷰에서 협회를 향해 여러 발언을 한 바 있어 면담 자체가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고 지원서를 내지도 않은 사람을 후보에 넣어서 네, 최종 후보 1순위로 올리고 결국에는 이게 협회 내부적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프리패스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억지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본인은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안 하겠다. 협회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을 본인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최종 후보에 올리고 심지어 후보 1순위에 올리고 면담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면담을 안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 3순위를 뽑아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프리패스가 아닌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프리패스지. 아니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원하지도 않은 사람을 강제로 추대를 한 거죠. 추대. 원하지도 않은 사람을 추대를 해놓고 이분이 이거를 윤허를 해주시면은 대표팀 감독으로 모시고 그게 아니면은 그때 가서 이제 2순위, 3순위 후보자한테 넘어가겠다는 얘기니까 그 자체가 프리패스잖아요. 내부적으로 자기들은 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전력강화위원회 차원에서의 평가는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가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 과정 없이 프리패스로 감독이 선정이 됐다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모순이 있는 거죠. 아니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 사람을 후보자에 올려놓고 아무튼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임생 이사가 외국인 감독들을 면담을 해보니까 자신의 그 감독들의 축구 철학과 방향성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했던 해당 지도자의 게임 모델 검증이나 미리 파악을 했던 해당 감독의 전술적 선택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이잖아요. 전력강화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전력강화위원들이 모여서 각자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서 해당 감독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을 하면서 이 감독이 우리 대표팀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이미 결정을 끝내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1순위가 아니더라도 2순위, 3순위가 된 건데 그거를 기술총괄이사가 한 번 만나고 몇 시간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번의 만남으로 그 전에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오랜 역사, 축구를 분석을 했던 결과를 한 번 만나고 이 사람 우리 안 만나고 뒤집어 버렸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 거죠. 전력강화위원회보다 이임생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말 토론과 분석과 판단을 해가지고 2, 3순위를 올려놓은 건데 그거에 대한 것을 본인들 스스로 지금 그건 이렇습니다 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모든 게 짜놓은 각본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해도 여기에 전혀 반박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반박을 하고 있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해당 지도자들의 분명한 자기 철학이 축구 철학이 협회의 기술 철학과 접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신이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애초에 후보에 올리질 말았어야죠. 거기 가서 몇 시간 보고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게 너무 오만한 거 아닌가요?
그 한 사람의 축구 철학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홍명보 감독, 이것도 문제죠.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홍 감독하고는 2시간여 면담을 통해서 대표팀 운영 방안과 한국 축구 기술 철학의 각급 대표팀 연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는데, 이게 홍명보 감독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이임생 이사가 거꾸로죠. 유럽 가서는 그들의 생각을 듣고 판단했다면 여기서는 홍명보 감독한테 대한축구협회의 기술 철학, 운영 방안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임생 이사가 PT를 한 거죠. 완전 거꾸로입니다. 이게 추대고 정해놨다는 그런 비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결정적인 이유인 거죠. 이게 프리패스가 아니면 뭡니까? 그렇잖아요. 홍 감독이 여기서 내가 대표팀 감독을 맡기 위해서 어떤 걸 하겠다, 어떤 걸 해왔다,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협회를 대표해서 간 기술이사가 우리의 KF의 방향성을 얘기하면서 거꾸로 역 PT를 한 거니까. 그러면서 외국인 감독은 그런 일을 이렇게 했는데 왜 그 홍 감독은 면담으로 그냥 퉁쳤냐,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보니까 뭐 외국 감독이 뭐 50페이지 PT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그게 오버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면 이제 한 감독은 표지 포함해서 50페이지 아니고요, 22페이지였어요. 그리고 대표팀 경기 영상이 16개였어요. 네, 다른 감독은 표지 포함 16페이지였어요. 여러분 50페이지 아니에요,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홍명 감독 비롯한 국내 감독의 경우에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PT나 여러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기본적으로 전력강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부터 국내 감독들의 경우 플레이 스타일이나 팀을 만들어가는 축구 철학 경력 등의 대부분 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아시죠? 라볼피아나, 변형 3백 이런 얘기를 이임생 이사가 하는 모습 보면서 과연 이임생 이사가 울산 현대 축구에 대해서 정말 모든 걸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울산 현대의 축구를 과연 정말 진심으로 올 시즌에 풀타임으로 몇 경기나 봤을까요? 정강회에서 분석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국내 감독들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팀을 만들어가는 축구 철학 경력 너무 다 알고 있대. 외국 감독들은 그 사람들의 과거를 분석을 해서 한국 축구 적임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심지어 거기 가서 PT를 받아놓고 그 짧은 시간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의 축구 철학은 우리가 안 맞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전술 때문에 뽑은 거 아니잖아요. 예. 축구 문화를 바꾸겠다잖아. 대표팀의 라커르 문화. 그것 때문에 뽑았고, 이제 그것을 자신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봤으면서 거기에 이런 근거를 댄다는 거는 너무 좀 이해가 가지 않고, 결국 스스로를, 이 해명문이 이 안에서 또 스스로의 어떤 발목을 올가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으면서 모든 후보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묻고 요구하는 면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최선이 아닐 것이다. 아니, 누가 똑같은 거 하랍니까? 기본적인 거 하라는 거였죠. 외국인 감독은 다양한 지도 능력과 함께 한국 대표팀을 얼마나 잘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개똥 같은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국 대표팀을 얼마나 잘 알고 제대로 평가하는지, 이거는 중요 요소가 아니에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느냐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를 잘하느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대표팀을 얼마나 잘 아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히딩크 감독 때보다 지금 훨씬 잘할걸요? 일단 손흥민, 김민재,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몇 명입니까? 근데 그런 시기에 왔던 히딩크 감독도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은 다르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을 맡게 될 감독이 어떤 축구, 어떤 지도 경력, 어떤 전술적인 그 역량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지, 한국 대표팀을 얼마나, 이렇게 따지면 외국 감독은 아예 될 수가 없지. 국내 감독하고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국내 감독을 내정을 해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반박이라고 낸 내용들이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미국 국적 감독 협상 결렬될 이유는 국내 거주 여건하고 세금 문제였다. 이건 뭐 알려진 내용이니까. 네, 근데 협상이 잘 안 됐다고 하고, 그러면서 굳이 상대 측에서 포기한다라고 회신이 왔다, 이렇게 썼고요. 정말 여러분들 해명이 됐나요? 이건 나 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굳이, 결국 홍명보 감독이 프리패스로 거의 추대 내지는 초빙이 되는 느낌의 완전히 모셔온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의지도 없었고 대표팀 감독을 어떤 식으로 꾸리겠다는 계획도 없었는데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수준으로. 그럴 거면 전력 강화를 왜 했냐는 게 이 해명문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그런 해명문인데, 네, 아무튼 뭐 지금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계속 반박 자료들을 내는 걸로 봐서는 협회는 계속 밀고 나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얘기 들려오면 다시 얘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